나 BY 정규 3집인데 나 완전 무하자야. 주제로 돌아가보죠. 저는 컬러링 시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지난 5월 29일에 발매됐던 BY의 정규 3집 파비스 크라인에 대한 아주 간단한 리뷰입니다. BYC 정규 발매되기 전에 말들이 조금 있었죠. 단적으로 쇼미더머니 12의 오선씨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올랐을 때 적으셨던 선관위라는 그런 노랫말이라든지, 아니면 선공개곡 사우스사이드 프리스타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음성을 삽입한 거라든지, 생명의 서식이요 자유의 서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깃거리 내지는 논란거리가 되어서 BYC의 정치색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문제거리가 되었었죠. 그래서 사실 이번 음반 파비스 크라인 역시도 정치적인 색이 굉장히 강한 음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청자분들의 우려들도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진짜로 폴리티컬한 측면에서 메시지가 강한 음반이었다고 하더라도 작품적 측면에서 큰 상관이 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모두 알죠. 파비스 크라인은 폴리티컬한 색채가 강한 음반은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이제 앞선 그런 이야기들이 해프닝이 되어서는 음반을 바이럴한 콜이 되었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노랫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선 일단 조금 미룰게요. 왜냐면 제가 이 음반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는 부분이 노랫말 쪽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먼저 살필 수 있는 지점은 음반이 담고 있는 소리들 쪽이기도 할 거예요. 이쪽도 할 얘기가 꽤나 많습니다. 일단 베이스가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는 슈퍼메가 우쿨렐레 그런 것만 지칭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음반에선 베이스 기타 쪽도 있겠지만 베이스 드럼 쪽도 많죠. 근데 이제 힙합에서 베이스 드럼에 엠벨럼 만져가지고 베이스 기타처럼 그렇게 소리를 사용하는 기법은 꽤나 많이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스 드럼, 베이스 기타 이렇게 나누면 깔끔하겠지만 그냥 통칭해서 베이스라고 하는 편입니다. anyway 어쨌든 베이스가 하는 일이 이 음반에선 진짜 많아요. 어떤 경우에서는 킥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죽이는 바지 피코 주장 차리니 무거워진 달리기 바닥엔 발길이 프라다와 아기띠 쫙쫙 찢으면서 라이브라면 우퍼를 뚫고 나올 듯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감각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베이스가 하는 일이 많다는 거는 이 음반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트랙에서 프렌치 터치의 리듬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감상을 다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충분한 시도가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될 겁니다. 프렌치 터치에선 일단 베이스보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소스들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인상적이었던 트랙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차즈니입니다. 어쩌면 소리의 측면에서는 BY가 이번 음반에서 청사진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트랙이 아닐까 싶은데요. 베이스를 이제 만지는데 그 소리의 형태가 저희가 흔히 프렌치 터치에서 듣는 그 느낌과도 되게 유사합니다. 단적으로 들으면서 다프트 펑크 떠올리신 분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연주되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디스코스로움이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왜 박자 맞추면서 워크인 워크다운 확실하고 그 그루비함도 있으면서 여기서 베이스를 만졌다라고 했을 때 와와와 하는 그런 깔의 소리, 말로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디스코스러운 소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그런데 요즘 힙합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디스토션이든 뭐든 잔뜩 이렇게 부스트 해가지고 파괴력 있는 타격감을 가진 그런 형식도 같이 살렸던 것 같아요. 꽤 시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트랙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면은 그것들의 밸런스를 잡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랙에서는 정말 능히 잘 해냈던 것 같아요. 지향하고자 했던 목표를 확실하게 이룬 셈이죠. 비단 차즈니뿐 아니더라도 저희는 악수의 브릿지 부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방법론에 살짝 변주를 줘보자면 예전에 카니의 오프 더 그리드 같은 트랙 생각나는 짧게 치고 빠지는 베이스의 전술적 측면의 활용성을 보여준 MI 같은 트랙이라든지 또 베이스가 대놓고 혼자 중심에 서기보다는 이제 중심의 위치에서 다른 소스들과 같이 활약하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머리맡에라든지 아니면 스티그마타?
너는 follow 들이 심부터 이제 다시 못하는 핑계 막 분량 관계상 제가 모든 트랙들의 소리에 대해서는 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서도 그만큼 이 음반 내에서는 소리에 대한 복합적인 매만짐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소리의 차원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군가는 이 음반이 뭐 레이지 같다, 아니면 또 누군가는 이 음반이 뭐 하이퍼팝 같다, 그런 얘기들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전부 말이 됩니다. 이 음반은 레이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뭐 저음역대를 이용한 청각적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퍼팝 스타일, 목말라하는 파퓰러라이즈된 선율 직조로부터의 탈피, 동시에 하우스 같은 전자음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직관, 여기서는 프렌치 터치였죠? 뭐 그런 다각적인 목표를 동시에 세우면서 훌륭하게 해낸 것 같아요. 어떤 도량형으로 이 음반의 소리를 막 계측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측정 도구가 좀 여러 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반의 소리가 음반의 방향성에, 음반의 목표에 정말 잘 부합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각각의 완성도도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 목표라는 것은 BYC의 디스코그래피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라면은 BYC가 꽤나 주류적인 흐름을 특히 소리의 측면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것은 좀 거절해 왔다는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4분의 3박의 시도가 인상적이었던 타임 트래블 EP도 그랬고요. 그대로 위에 내가 무엇을 하나 그 해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 정규 2집 더 무비스타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 오리지널 스코어를 표방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찌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 요즘 막 잘 나가는 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BY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아티스트의 고민이 잘 녹아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음반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방법론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단적으로 그냥 들리는 것보다 노림수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청자로 하여금 러닝타임 내내 계속 막 어떤 텐션을, 그러니까 어떤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뭐 그런 음반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트랙 패치도 거기에 한몫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랩 퍼포먼스도 진짜 들으면서 와, 이 사람 확실하게 물이 올랐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BY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랩으로 좀 차력하는 이미지잖아요. 랩이 달성할 수 있는 형식미들 중에서 좀 타이트하게 몰아치는 속도감으로 청각을 확실하게 자극하는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사실 BY는 거기에는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 왔습니다. 이미 Forever나 마이클 잭슨 같은 트랙에서 소위 말하는 뭐 래퍼 딱지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했고, 래퍼 딱지를 떼는 종이젠 MC로 법안의 행보 래퍼 딱지는 싹 뗐고 BY는 한반도의 별이 됐어. 032 헝크 같은 작품에서는 조금 더 박자감에 치중하는 스타일로의 변화를 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작품은 확실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BY의 강점이 BY 스스로 스타일의 다변화를 꾀했던 그런 노력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꽤나 균형 잡힌 퍼포먼스로서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컷하는 밤이 지나 팝 오랜만에 찾아보낸 적과야 말이 바뀐 나의 속에 말 알파 B와 오메가는 참가라지고 왜 옆에가 낮에는 설참함에 통했던 불륜의 수축받아 동네 스타일 통해 떠나는 변해 와 동네 사람 보면 머리초로 짱 꺼낸 담 오랜만 예전처럼 막 하고 몰아치는 그런 맛은 좀 드물지만서도 변화한 소리의 틀에 맞춰서 이제 그루브를 살리고 본인의 단단함은 유지하면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친구인 시잼씨에게 영감을 받은 듯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뭐 조금 더 나에게는 어떤 다양한 툴이 있다, 다양한 무기가 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준 퍼포먼스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늘 사실 살짝씩 아쉬웠던 그런 훅메이킴의 지점에서도 이번 작품에서는 꽤 괜찮았던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섭다 그렇게 주먹당 천 놈만 받아줘준 곳에 무릎당 적당히도 하늘 밑에서 숙여놔 응답이 없으면 더 붙잡고 물어봐 원수 날처럼 놀라 해도록 따져먹죠 풀려고 해내 모은 손 지금은 꿈에 비해 없지 못할 것이 피처링진도 모두 적소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뭐 한별씨, 뭐 오케이션씨, 몰리암씨, 그리고 뭐 언텔씨까지요. 이제 그러면 미로운 얘기들을 한번 좀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번 작품이 BY 커리어에서 가장 특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이제 노랫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노랫말이야말로 지금까지 BY 작품들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Y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작가주의적인 면모가 있는 아티스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규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컨셉추얼한 시도들, 뭐 음반을 콘셉트 음반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콘셉트 음반의 어떤 완성은 노랫말 쪽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그 콘셉트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캐릭터 혹은 세계,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일종의 막 시나리오나 노블을 쓰듯이 안에서의 개연적인 부분이나 내러티브, 뭐 기승전결, 뭐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뭐 혹은 뭐 그런 형식이 아니어도 좋고요. 여튼 막 그런 것들을 청자의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그럴듯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정규작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블라인드 스타는 그 애초에 전개가 너무 성기거나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더 무비스타는 말하고자 했던 바가 처음부터 너무 분명했다 보니까 그 결론까지 도달하는 캐릭터의 발화가 좀 일관적이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아가지고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전작들의 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반대로 이번 작품은 그러한 BY의 약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잘 메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막 어떤 분들께서는 이 음반이 막 러닝타임 내내 BY씨가 손신바씨를 깐다 뭐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농담 섞인 이야기든 아니면 진심이든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선공개 트랙 외에서 그 박거손 라인이 워낙 좀 임팩트가 있기도 했고 실제로 음반의 이야기를 추동하는 기제 중에 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기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 음반 속 캐릭터와 내러티브의 가장 핵심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포괄적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음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BY가 선택해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겠죠. BY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커리어를 이어오면서 스스로의 위치에 대한 고뇌를 바탕으로 한 그런 힙합 씬 안에서 자신이 내렸던 여러 선택들, 그리고 자신이 이뤄놓은 것을 바탕으로 한 사업가로서의 선택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선택의 의미가 음반 내에서 지속적으로 공명합니다. 그것이 뭐 때때로는 뭐 프라우드의 모습이 되고 아니면 때로는 뭐 어찌 보면 후회의 모습이 되기도 하면서요. 가끔씩은 둘 중 하나의 얼굴에 대해서만 집중하기도 하죠. 전자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번 음반에서 어쩌면 멋있기로는 가장 멋있었던 트랙이 아닐까 합니다. 악수가 있죠. 옷이 비싸질수록 커진 내 ambition 내 야망이 보였는지 나와 함께하자는 ambition 너가 한국 힙합의 희망이라는 도끼의 문자 랩 시작하고 제일로 뜨거웠던 가슴팍 정말로 BY의 리리시즘에 대해서 다시 본 트랙이 아닐까 합니다. 시간에 대한 묘사라든지 담백한 어투를 유지하면서도 BY라는 이름이 씬에서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지를 벌스별로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든지 낱말의 사용 하나하나가 그리고자 했던 그런 그림을 위한 세심한 붓터치가 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비유가 아닌 묘사를 통해서 당시의 씬의 모습을 조망하면서 그 속 자신의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표현하는 이 스토리텔링, 어쩌면 한국 힙합 역사상 최고의 트랙 중 하나인 이센스의 넥스트 레벨 같은 트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BY도 악수를 통해서 뭐 그런 점을 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수라는 말이 가진 중의적 의미를 통해서 당시 BY가 그때 내렸던 결정을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MI의 노랫말이라든지 아니면 BY씨가 전작들에서 보여준 스탠스라든지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스스로 기존의 한국 힙합 씬과는 다른 길을 걷고자 했다는 과정적 정당화 역시 이 악수라는 트랙에 같이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공술의 공수거 같은 트랙이 있을 텐데요. 너가 은퇴한다는 얘기는 또 뭐니 차렸던 회사를 접는다는 얘기는 뭐니 재물 숨기는 뭐고 이건 뭐고 저건 뭐니 IP 얘기는 뭐고 바꿔서는 뭐니 여기서 이제 현석이 형이라는 다른 등장인물이 이제 BY씨가 사업이 실패하고 돈을 날리는 뭐 그랬던 상황에 대한 위로와 조언을 건네는 형식의 트랙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트랙의 노랫말도 꽤 재미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단적으로 상황 자체가 좀 웃기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막 돈을 막 얼마를 잃고 막 논란에 휩싸이고 막 그런 상황의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야! 나 봐라! 야 나각경 말이야 나도 막 사업 벌리고 실패하고 막 다 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보답해 주셨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 낙타 어쩌고 저쩌고 막 어렵다더라. 이게 막 당사자였다면은 진짜 막 짜증날 일이었겠지만 사실 청자로서 멀리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웃기단 말이에요. 보면은 신약에 뭐 복음서나 디모데서나 뭐 어쨌든 그런 데서 뭐 부를 경계하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왜 또 부를 축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기만 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어쨌든 막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죠. 개신교인이 할 수 있는 말로서는. 다만 근데 뭐 설령 그렇다고 한들 뭐 맞는 말이라고 다 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앞에 사업 망한 사람 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렇다면 대체 BY가 이 트랙으로 말하고자 했던 건 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자신이 사업을 한다는 선택을 했던 그 책임을 좀 개신교적 관점으로 돌아봤다는 느낌도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BY가 입을 빌린 이 현석이 형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볼 때 좀 웃겨 보이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BY가 자신의 선택을 어떤 그런 자신의 종교적 잣대로만 기준 짓기에는 스스로 변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당장 더 블라인드 스타에서의 BY의 태도와 이 음반에서의 BY의 태도를 비교해보면은 공통점 확실히 있긴 한데요. 그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BY 자신은 여전히 종교적 관점을 자신에게 우선순위에 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한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과 여전히 자신에게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이 내적으로 스스로 정립해왔던 신념들의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Y는 스스로의 모순됨을 인정하면서도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피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BY가 이번 음반에서 자신이 선택해왔던 것들을 넘어서 자신이 지금 선택한 것으로서 드러납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장 임팩트 있게 보여준 라인들이 공술의 공수가 바로 다음 트랙에 알면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수에게 속삭여 빅털터리로 살아도 어차피 사랑하시네 하늘아버지 너는 너 자체로 빛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올릴 필요 없잖아 값어치. 비록 BY는 여기서 원수가 말한다고 적긴 했지만은 뭐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은 앞에 현석이 형이 그랬던 것처럼 개신교인이 할 수 있는 개신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서는 크게 틀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막 너는 막 그 자체로 빛난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입에서 직접 나올 법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두고 이제 BY는 원수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재밌는 라인과 함께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담 주시지 낙타보다 큰 바늘 벗었던 아리가또. 스스로의 모순을 자신이 직접 끌어안는, 어찌 보면 BY가 커리어 속에서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자신을 캐릭터라이즈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전회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면서도의 저 부분 들으면서 육성으로 와 진짜 야 대단하다, 가사 진짜 잘 썼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그 이전 트랙들에서 BY가 보였던 어떤 후회나 갈등 같은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요. 또 다른 트랙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사우스사이드 프리스타일은 어떤 부분에서 유쾌하기까지 하거든요. 아니 아이스 엑스 마키나라잖아요. 예수님이 기계에서 도래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의 모습 잘 알고 내가 잘못 선택해온 거 나 잘 안다. 나는 그것들마저도 나의 것으로서 긍정하는데, 그리고 뭐 꼬우면 뭐 어쩔, 어차피 뭐 결국에 예수님이 해주실 거임, 뭐 이런 거잖아요. 확실히 긍정적인 의미로 무게가 가볍고 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여기서는 BY라는 캐릭터의 작품 속 이야기가 뭐 전작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부담감에 막 짓눌려 있는 일련의 선지자 아니면 뭐 사도 같은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마저 자기가 긍정할 수 있는 한 명의 좀 어찌 보면 평범한 인간의 것으로서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이 일부 있는 좀 폴리티컬한 라인들, 그런 것 역시도 그것들이 진짜 BY의 폴리티컬하기만 한 메시지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인간으로서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그런 비유들을 끌어와서 이야기한 걸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근데 잠깐만 다른 길로 좀 세자면은, 사실 제가 전에 이제 온음에서 글을 쓸 때부터도 대중음악을 비평하는 저의 어떤 비평적 관점에 대해서 막 얘는 음악 얘기가 아니라 시사 얘기를 하고 있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제 관점을 좀 변호하자면은, 제가 비평을 할 때 이야기하는 대중음악 작품 내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몫에 대한 그런 시선의 확장,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높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대중음악은 일단 그냥 음악이 아니죠. 대중음악은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대중음악은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관점에서 대중음악 작품을 봤을 때, 혹은 그 작품과 상호작용되는 청자층의 반응, 아니면 그 작품의 관점으로 말미암아지는 어떤 파급력,
뭐 그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다면은 그 역시 대중음악 비평으로서 비평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그게 제가 채택하는 대중음악 비평의 관점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막 높은 점수를 막 주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미적인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티스트가 막 작품에서 마치 이번 BYC 음반처럼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뭐 아티스트, 여기서는 BYC가 어쨌든 대중음악 작품이라는 형식 틀로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단지 그 텍스트들로서만 고찰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작품에서 발화하는 아티스트 본인 역시 작품에서 말을 하는 이상 본인이 막 어디서 그냥 웅변하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품 내에서의 캐릭터화된 자기 자신이 말을 하는 거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음악 내의 그런 메시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작품 내에서 얼마나 미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미적으로 정당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 속 캐릭터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작품 속 캐릭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게끔 작품이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중음악 작품이 단지 아티스트 본인의 발화를 위해서만 수단화되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의 잣대로는 대중음악 작품 내 메시지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들이 감상을 저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저가 될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 BYC 작품의 어떤 그런 폴리티컬한 라인들도 뭐 개인적으로 굳이 깊게 파고들자면은 뭐 공산주의 라인은 세간에 공유되는 뭐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나이브한 이해의 투영이고 뭐 그래서 뭐 아니면 혹은 다른 부분에서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달리 말하면 작품 내에서 BYC가 채택한 관점이나 설정한 캐릭터를 바탕으로 보면은 뭐 공산주의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을 그런 이유로도 비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라인들의 동의를 하냐 마냐를 떠나서 저 라인들도 정말 작품 내에서 설득력을 확보한 그런 멋진 라인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BY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거니까요. 나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든 그게 뭐 종교적인 이유든 뭐 한국이 공산화될 것 같아서든 뭐 나는 재산을 많이 축적해야 한다. 내가 혹은 내가 번 돈이 어디 오든 새는 게 싫다. 그 과정에서 뭐 잘못된 선택? 뭐 할 수도 있죠. 후회? 할 수도 있죠. 종교인으로서 뭐 교리를 저버리는 짓? 그거 역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이든 할 수 있고 실제로 해왔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그 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BY, 이병윤, 내가 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이 음반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그러한 캐릭터의 변화와 스탠스의 변화를 노랫말의 변화로서도 정말 훌륭하게 잘 이뤄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음반이 BY 디스코그래피에서 가장 특징적인 작품이다라고 말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BY의 음반은 정말 막 소리와 랩 그리고 뭐 노랫말 같은 어떤 랩 음반의 구성 요소들로 보았을 때는 BY가 본인이 그린 청사진을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게 이뤄낸 정말 그런 걸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지금까지 나온 랩 음반들 중에서는 작품적 완성도로는 거의 최상단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음반은 2026년 말미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힙합씬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벽을 쌓는다는 것에 대한 논의의 전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걸 떠나서 그냥 단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이 음반은 그냥 다들 많이들 떠올리시고 많이들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BY의 파비스 크라인에 7점 만점에 6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